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오늘 저는 DS의 DS7 크로스백 출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서울 대치동에 있는 DS 스토어입니다. 먼저 DS라는 회사는요, 푸조 시트로엔 그룹, 그러니까 PSA 그룹 안에 원래 속해 있는 그룹이고요. 원래는 시트로엔의 서브 브랜드로 있다가 2014년부터 독립 브랜드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안에 제네시스 같은 비슷한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브랜드가 독립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플래그십 SUV이고요. 플래그십이지만 C 세그먼트의 SUV고 실제 크기는 우리나라 현대차와 비교해보자면 투싼과 산타페 사이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를 보면 약간 그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모든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릴 역시 다이아몬드 측면을 보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고요. 면들이 입체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화려하고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요 가운데는 DS 엠블럼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연 앞거는 헤드램프가 아닌가 싶어요. 가운데 램프 3개가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저희 어렸을 때 그 보석 반지 사탕 아시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박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시동을 걸면 이게 회전을 하면서 보랏빛을 내면서 회전을 한다고 해요. 헤드램프 요 위쪽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점점점점점점 이런 장식들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주간주행 등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듯한 느낌도 드는데 이런 좀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호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램프에는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도로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밝기와 각도를 조절한다고 해요. 좀 차별화된 신기한 요소들인 것 같아요. 뒤에 테일램프 역시 다이아몬드 형태의 면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 이 차가 DS7 크로스백이다라는 그런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이렇게 두꺼운 크롬으로 연결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여기 크로스백 이렇게 써있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차량은 가장 상위 트림인 오페라 트림인데요. 국내에는 언제 수입될지 아직 잘 몰라서 외관은 트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동일하다고 하니까 저 옆쪽에 있는 다른 트림으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 차에서 가장 인상 깊고 신기한 부분이 바로 실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버튼들만 봐도 그냥 만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 다이아몬드 형태의 실내 장식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다 다이아몬드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이렇게 박아놨고요. 이런 배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이런 데 공조장치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모두 이 문 열림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미니의 버튼과 배치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DS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헤리티지나 이런 거를 강조해야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로도 약간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우리도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송풍구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버튼들이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터치하면은 햅틱 반응이라고 해서 내가 눌렀는지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508인가? 거기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런 기능들은 없네요. 이런 전원 버튼이나 비상등은 누르는 형식으로 물리적인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어 레버를 보시면요, 이거는 푸조의 일반적인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기어 레버와 같은 형식입니다. 뭐 508, 5008, 3008 모두 이 기어 레버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에는 핸드폰을 꽂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컵홀더 2개와 여기 팔 받침대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꽤나 깊습니다. 심지어 이 공간이 끝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속까지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은 넉넉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시계입니다. 이게 시동을 걸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시동을 껐다 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 시계의 브랜드가 모터스포츠 시계 브랜드라고 해요. BRM이라는. 그래서 그 BRM의 시계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급스러운 프리미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잘 마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은 보통 냅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죽으로 모두 감싸서 나 좀 프리미엄 차다, 고급 차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계기판을 보시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음량 조절이나 이런 것들,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그런 버튼인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운전할 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손으로 익혀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트 왼쪽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바로 그 옆쪽에는 전동식으로 시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동차의 실내 구성품 중에서 가장 싸 보이는 느낌이 나는 구성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은 헐겁고 막 이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왼편에 발받침대가 있는데 이 발받침대가 꽤 넓이가 큰 편이에요. 제가 지금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어서 더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좀 더 넉넉한 넓이를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트를 제 몸에 맞춰서 뒷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뒷자리 공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되고요. 사실 이거보다 앞으로 더 가도 되는데 여기가 끝이네요. 여기가 다리가 긴가 봐요, 다들. 이렇게 하고 2열석에 가서 앉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앞쪽으로 시트를 아주 많이 민 상태여서 끝까지 민 상태여서 자리 무릎 공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 A4 용지를 무릎 앞에 갖다 대도 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보다 다리가 길고 키가 큰 분이 앞좌석에 앉았을 때 뒷사람의 무릎 공간을 대비해서 뒷좌석 시트 뒷부분을 살짝씩 이렇게 파놔서 무릎 공간을 좀 더 확보해 놨습니다. 앞에 남자분이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앉으니까 뭔가 너무 많이 남아서요. 평균 키이신가요? 평균 키 좀 넘습니다. 아, 평균 키가 조금 넘는 분이 앞좌석에 앉아서 했는데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남습니다. 이 부분도 플라스틱 부분이 아니라 여기 가죽으로 이렇게 쌓여놨네요. 푹신푹신하게. 앞좌석에 비해서 플라스틱 이런 재질들이 꽤 많이 쓰였어요. 이런 가운데 부분에는 별다른 기능 없이 송풍구랑 수납판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도어 트림은 좀 고급스럽게 해놨네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 옆에 스위치를 보시면 이 스위치도 그냥 만들지 않고 앞부분과 똑같이 장식적인 요소를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스위치가 있는데요.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전동식 스위치와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등받이 조절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런데도 면 처리를 그냥 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이네요. 이 옆에 팔걸이를 보시면 팔걸이는 약간 얇아요. 얇고 짧고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컵홀더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컵이 아주 딱 맞게 들어가거나 아주 큰 컵은 못 들어가는 사이즈로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프랑스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런 큰 컵에 마시지 않고 뭐 에스프레소를 마시거나 이러니까 아마 이런 컵홀더 크기가 작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고요. 덮개라고 해야 되나요?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이쪽까지 다 같이 열려요. 테일 램프가 있는 부분. 보통 이렇게 잘려서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여기까지 열리는 게 조금 독특하고요. 밑에 판을 올려보면 이렇게 여기 걸리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 공간이 15에서 20c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 많이 할 것 같진 않은 공간이네요. 지금까지 DS7 크로스백의 외관과 실내를 조금씩 살펴봤고요. 이 차의 가격은 5,190만 원부터 시작하고 5,690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LTE 내비게이션과 나이트 비전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5,890만 원까지 최고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차를 보면서 매년 그런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패션쇼에서 옷을 선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델들이 그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걸 보면 되게 멋있고 예쁜데 내가 입기에는 좀 뭐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차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차를 만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프랑스가 생각하는 프리미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네, 저는 오토퀘스트의 이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